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드리는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과 시장 해석일 뿐이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즈입니다. 옆에는 탁프로님,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적인 게 사실 뭐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네, 뭐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다시 네. 또 조금 떨어지긴 했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그냥 옆으로 횡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거는 여기는 요 고점, 네, 요거 뚫고 올라가는지 한 72,000, 73,000 정도 네. 뚫고 올라가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고, 그걸 뚫고 올라가면 꽤나 큰 상승. 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84,000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하나 있으니까 요렇게 요 매물대가 요렇게 있으니 요 매물대에서 한번 걸릴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조정받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그래도 한 10만 달러는 한번 테스트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은 73,000 위로 올라가는 거가 최우선 목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뭐 요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횡보, 그쵸? 비트코인 네. 도미넌스도 횡보, 롱 물량 고래는 계속 사모으고 있고, 그냥 뭐 그게 다예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아직 뭐 여러 가지 뭐 왔다 갔다 이슈가 있지만 뭐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 엔비디아 영향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엔비디아의 영향이긴 하지 사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올랐다가 네, 그렇죠. 또 어제는 많이 떨어졌더라고, 엔비디아가. 그냥 상승한 것만큼 떨어진 거긴 하니까요. 이거 그냥 되돌렸다? 그 정도? 네. 그래서 그냥 이런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떨어진 거 치고는 비트코인은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 버텼죠. 네, 좀 네. 버티는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방향성이 조금 더 어떻게 가는지 지켜봐야 되고, 방향성을 결정할 거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결국 워시가 무슨 말을 하느냐, 워시의 스탠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워시의 스탠스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몇 번이나 할 것이냐, 올해. 예, 그러니까 지금 2번 예상하고 있는데 2번보다 더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큰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 같긴 합니다. 그 어제 이제 떨어진 거 보니까 엔비디아는 떨어졌지만 블록이라는 기업이 많이 올랐다고. 블록이라는 기업이 많이 올랐는데 그 오른 이유가 왜 그러냐면 5% 정도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직원을 50% 줄이겠다라고 얘기한 후에 가격이 오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이제 사람들을 잘라가면서 AI로 대체하니까 사실 기업의 마진은 높아지는 거지. 그렇죠. 영업이익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잘린 사람들이 결국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가 더 빠를 것이냐, 아니면은 생산성 증대이긴 한데, 근데 이 생산성이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비용이 줄어가는 식으로 생산성이 증대되는, 지금 생산성 비율이 증대되는 거, 쉽게 말하면. 네. 그런 상황인데, 이걸로 인한 실적 파티나 주가 상승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좀 있다, 소비에 대한 위축으로. 그런 거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나 지수는 회의록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지만 CPI가 계속 꺾이고 있고, 고용은 여전히 계속 애매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좀 판은 좀 깔리고 있다. 그래서 아마 워시가 얘기하면 큰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월 FOMC에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얘기들이 좀 방향성을 어느 정도 좀 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프로는 더 덧붙일 말이 혹시 있어? 차트적인 부분도 지금은 뭐 크게 볼 부분이 없고. 지금 3주 내내 횡보야. 네.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서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셨겠지만, 근데 이제 그게 추세를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박스권을 벗어난 게 아니라서. 그래도 뭐 일단은 제가 그냥 보고 있는 데까지 떨어지고 그냥 보고 있는 데까지 올라가고 그 정도라서요. 뭐 월요일에 61.5K까지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영상에서? 네네. 그냥 딱 그 정도까지만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 거기서 61.5보다 왜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라고 하시는 분 계셨었는데. 댓글로? 네. 그냥 파동이 그러니까요. 네, 파동이 그러니까. 네. 그럼 그건 어쨌든 영상으로 올렸던 거잖아. 네, 월요일 영상에 올렸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김프로가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파동 카운팅을 해도 그렇고 23.6% 해서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회의실에 저는 사실 반등을 어디까지 할지도 말씀드렸었고, 네. 조정도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를 올라간 걸 예측했던 거였고 얼마나 올라갈지를 예측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는 게 사실 여기만 꺾이지 않는다면 네. 이 아래의 저점만 뚫고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쨌든 이 올라가겠죠. 뚫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가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여기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까지 올라간다. 네. 네,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탁프로님 뭐 덧붙일 말 있나요? 어제 사실은 좀 흥미롭게 지켜봤던 부분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수가 장중에는 거의 1% 훨씬 넘게 떨어지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 와중에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그 소프트웨어 ETF죠. IGV 같은 경우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뭐 수급이 좀 바뀐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그 전에 뭐 JP모건이라든가 이런 보고서에서는 IGV가 어느 정도 저점을 좀 형성한 것 같다라는 식의 이런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굳이 이 소프트웨어 주식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을 비슷하게 네,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좀 비트코인하고 유사하다 흐름이 이런 의견이 많아서 주목을 저도 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소프트웨어주 같은 경우에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비트코인도 사실 나스닥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덜 떨어졌죠. 네, 별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되었다는 인식이 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퍼졌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일시적인 뭐 또 현상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또 계속 관찰하면서 또 브리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밌는 게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요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 양봉이거든요. 종가가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네. 종가가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갭상승 때문에 그렇지 사실 양봉으로 마감된 거예요. 그래서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양봉으로 마감이 됐다. 그래서 이제 돈 자체가 약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위에 M7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약간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고 오히려 아래 애들은 좀 올라가는 느낌이고 약간 이런 흐름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거시경제 흐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런 거에 따른 움직임이 자주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안전자산이랑 위험자산의 정의가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변동성으로 친다면 베타 값으로 친다면 사실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이 맞죠. 예, 근데 이제 달러랑 반대로 가는 관점을 보면 저는 안전자산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변동성이 큰 자산 쪽으로 좀 돈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네. 근데 사실 베타값을 가지고서 안전자산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그치? 뭐 금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73,000 정도 뚫고 올라가는 게 첫 번째. 그러면 아마 꽤나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횡보할 때는 굳이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방향성이 잡히거나 하면 다시 자세하게 브리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그래도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꽤가 아니고 많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바닥 찍은 것 같다고는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주봉 볼린저 배드나 주봉 RSI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네. 저점의 신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볼린저 밴드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52주 볼린저 밴드 그 월요일 화요일 하락할 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주봉 종가 마감은 들어와서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확실하게 안쪽으로 들어오긴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말 중에 변동성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안 올려드리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 좀 쉬어갈 타이밍에는 그래도 뭐 하루에 하나씩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